법무부 장관님, 네. 그 대장동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죠. 네, 예, 동의합니다. 네, 국민적 의혹, 돈의 흐름 따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 흐름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 수사가 제대로 된다. 국민들이 신뢰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니까 곽상도 아들에게 준 돈이 사실은 곽상도에게 직접 주기 어려우니까 큰일 나니까 아들에게 주자라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곽상도부터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조수진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대장동의 설계의 즈음에 이쪽 저쪽의 수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고 보도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김영민 네. 의원님 지적처럼 로비 의혹에 대한 특히 돈의 흐름과 관련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네. 지난번 제가 질의하면서 공수처 그 검사를 임명할 때 그 수사 능력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특정 그 검사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뭐가 문제냐? 봤더니 이분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병우와 한 세네 차례 정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고 마지막으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우병우는 민정수석이었고 이분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우병우가 민정수석일 때는 국정농단이 가장 심각했던 상황이었고 정말 청와대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시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추천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현재 인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제가- 중립이 중요하다는 약속은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네.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네,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측에서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계좌. 그런데 막상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찾아보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게 공개를 한 건지 공개 신용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2010년치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4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일 테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0년은 구렁이 작전 시기라고 해서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던 시기입니다. 티 안 나게 주식을 매입해서 작전을 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주식을 조금씩 매입했다라는 이런 계좌는 오히려 구렁이 작전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가 조작을 안 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보면은 그 선수라고 불리는 이모 씨, 주가 조작의 선수라고 불렸던 이모 씨에게 김건희 씨가 10억을 맡긴 건데 보면 이 이모 씨는 2009년 12월 달에 정모 씨한테 15억 원을 받아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2월쯤에 김건희 씨에게 10억을 또 받아서 주식을 매집해 왔던 거죠. 게다가 2010년 4월 달쯤에 돈이 또 모자랐는지 정모 씨한테 8억을 더 받습니다. 이 돈들이 계속 주식을 매집하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 이 무렵에 또 돈이 모자랐는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명동 사채에서 100억을 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0년 이 시기는 주식을 계속 매집하면서 작전을 했던 시기에 딱 떨어지는 것이고 그때 김건희 씨 계좌가 정확하게 동원이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중요한 것은 2010년 주식을 매집한 이후에 2010년 10월 달 정도부터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강세, 한국과 EU FTA 수혜 부각, 주가 고속 질주, 매출 1조 도전 이렇게 계속 호재성 뉴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2011년에는 주가가 많이 폭등하죠. 그래서 작전을 그대로 수행한 게 맞다라는
그런 경찰 내사 보고서는 전형적인 작전 패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출한 이 계좌 내용 가지고 범죄 혐의가 없다, 오히려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변명이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게 4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한다면 이때 2010년만 되더라도 이 10억이 정말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뭐 강남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이 돈을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10억을 선뜻 맡겼어요. 증권회사에 맡긴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거기서 10억을 선뜻 맡긴 것도 매우 수상하지만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난 거 가지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손해가 났다 이 얘기만 하고 말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4천만 원이라는 손해가 났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측이 해명이 아니라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관련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사람이 구속이 됐고요. 한 사람은 지금 도피 중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PT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저희 지금 고발 사주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 과제가 됐냐 안 됐느냐가 지금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제 그 MBC PD수첩에서 관련 보도를 했고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4월 3일 오전 10시 3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오후 4시쯤에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4시 45분 고발장을 전달한 이후에 다시 통화를 하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통화 내용 들려주시죠.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막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 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네, 갔다. 됐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리고 마무리를 얘들이 해야 될 것 조직적으로 같은데요. 움직였다. 끊어주세요. 네. 이따 보충 드릴 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윤석열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제 공수처장님 네, 지금 수사 중이시죠? 네, 수사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입건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입건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거 당장 수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의혹이 확실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수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강하게 보시죠. 예,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시청을 했습니다. 예고가 됐기 때문에.